인플루언서는 왜 죽을 수밖에 없나?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죠. 그리고 저 노스트라디무스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미리 짧게 요약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정신건강은 시꺼멓게 다 들어가고 있다. 진짜 죽는다잉. 제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장 괴리감을 크게 느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플이죠. 악플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사실 저는 악플보다는 다른 영역에 훨씬 예민한 편입니다. 애당초 제가 악플에 징징댈 입장이 아니라는 팩트를 아니까요. 제 채널엔 악플이 거의 없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적은 편입니다. 특히나 제가 다루는 주제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없지, 라이브도 안 하지,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오해가 생길 일도, 상처를 받을 요소도 훨씬 적죠. 하지만 악플에 예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면 확실히 미묘한 감각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요. 악플이 달리는 느낌은 직접 악플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아주 빨리 그 느낌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플은요, 길을 걷다가 종이 쪼가리를 주었는데 거기에 내 욕이 적혀 있는 상황과 100%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악플은 해당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당초 내용이 인터넷에 적히든 종이 쪼가리에 적히든 글자로 적히는데 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똑같아요. 그 상황이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덤덤해지기야 하지만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는 말이죠. 그치만 칭찬과 관심도 많이 받지 않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연구 중에 악이 선보다 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정적 경험을 또이 쌤 치려면 훨씬 더 많은 긍정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연구죠. 대략적으로 욕먹기 한 번에 칭찬 듣기가 최소 5번은 있어야지 기분이 원상복구된다 하는 심리학 법칙도 있죠. 또 프레드릭슨의 확장 구축 이론이니 부정성 편향이니 뭐시기 저시기 하는 심리학 이론을 다 때려치더라도 사실 다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을 이겨내기란 몹시 힘들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칭찬과 관심이 욕먹은 경험을 상쇄시키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 뇌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따로따로 처리한다고들 하죠. 말인즉슨 칭찬과 위로는 내 기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욕을 먹은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져봐도 그래요. 12시에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1시에 갑자기 욕을 먹으면 상처를 받고 마는 게 인간한테는 당연한 사고 과정 아니겠습니까? 칭찬과 악플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에 종산돼서 날마다 한 번에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인에게 욕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공인은 욕을 먹어도 됩니다. 아니죠.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공인이 잘못했을 때 욕을 하는 일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공인이 뭡니까?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요, 우리는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정도로 씁니다. 동의하시죠? 애당초 공인을 욕해도 되냐는 질문에서 공인이라는 글자의 정의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공인이든 인플루언서든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인정하는 추세죠. 자, 오랜만에 미래 자유론을 들고 와 봅시다.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내 생각에 불과하다, 네가 판단하라 고 던지고는 이 말 저 말 다 내뱉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쿠셔너를 안 쓰는 것보다야 저런 말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낫지만요, 결국 인플루언서가 자기 입으로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 해도 네 생각이 실제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팩트를 깨달아야 해요. 본인이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애당초 인플루언서의 정의 자체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심지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큼 언어 도단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항상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하죠. 쉽게 비유하자면요, 지각하는 아이에게 하는 선생님의 잔소리와 원리가 같아요. 너는 고작 1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30명이니까 30분을 낭비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인플루언서가 마이너스 1의 악을 전하기만 해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수천 수만의 악으로 풀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욕은 사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양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한 악이 됩니다. 다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인플루언서가 자기 악행을 정당화하는 걸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오냐오냐 넘어가 주다 보면 해당 인플루언서는 1절, 2절을 넘어서 뇌절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륜 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부도덕한 인플루언서에게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순식간에 반면교사가 되어 나쁜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역전되겠죠. 원래 해당 문제에 별 생각이 없던 사람도 불륜이 안 좋긴 하지. 나도 안 해야겠다. 하면서 행위의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겁니다. 악행들을 반성하고 예방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요, 아주 최소한 나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거세해서 더 이상 악영향을 못 끼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쁜 영향력을 비난하는 행동은요, 필요악일지언정 순수악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가장 끔찍한 악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본인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과 생각이 수백 수천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각 없이 툭 뱉은 말을 수천, 수백, 수십 명이 보고 듣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린 아직 그대로인데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개인의 의견이 다수에게 쉽게 공유되는 시대는 누구든지 개나 소나 딸깍 한 번으로 수십 수백 명에게 의견을 전파하는 시대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같은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는 이미 붕괴됐죠.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대중화된 지 고작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 없이 쓴 뻘글을 순식간에 수백 명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대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논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저는 앞서 악플을 쪽지라고 비유했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의 의견을 담은 모든 글자는 영향력으로 보나 용도로 보나 대자보에 가깝습니다. 아니, 대자보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면 부족했지 덜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영향력은 그 어떤 대자보보다 앞서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글자가 인터넷에 쓰이든 종이에다 쓰이든 보는 사람 기분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면 이해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나는 솔로처럼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봅시다. 한 기수도 빼놓지 않고 매 기수마다 참가자들이 악플에 무너지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해괴망측한 행동을 저지르곤 하죠.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합당하고 당위적인 결과예요. 젓가락질 좀 서툴다고 개미떼 같은 군중들이 앞다투어 가정교육 못 받았다, 엄마 아빠 수준 보인다 하는 대자보를 붙여대고, 조금 키가 작다고 개미떼 같은 군중들이 앞다투어 그 키에 누굴 만나 절망적 유전자 하는 대자보를 붙여대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걸 대체 어떤 인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경험을 한순간에 몰아서 겪게 되면 성인군자라도 정신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저는 괜찮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직접 확인을 해보십시오. 익명으로 글 쓰는 게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도 1분도 안 돼서 아주 손쉽게 충격적인 성희롱과 원색적인 비난을 보게 될 겁니다.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 내 생각이지만 별로다 하는 이유로 온갖 음해의 대자보가 붙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악플을 그냥 없는 셈 치고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대자보의 무서운 점이 뭔가요? 눈으로 마주하고 직접 뜯어내고 내가 변명하지 않으면 우후죽순 자가증식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냅두면 손쓸 도리도 없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안 냅두면 인생이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말하려고 합니다. 유명인, 유튜버, 연예인, 인플루언서, 정치인, 머시기 저시기 전부 다 제가 지금 총대 메고 대신 징징대겠습니다. 악플 안 괜찮아요. 하도 사람들이 악플로 호들갑 떤다, 징징댄다 하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악플 안 괜찮아요. 안 그런 척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괜찮다 최면을 걸어도, 남들 다 악플 받는다 괜찮다 최면을 걸어도, 아니, 애당초 괜찮을 일이 아닌데 괜찮다고 해봤자 무의식의 어감만 될 뿐입니다.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괜찮을 일이 아닌데 욕먹는 게 괜찮은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상사한테 한 번 욕먹은 걸로 하루 종일 꿀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사회적 동물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징벌입니다. 딱히 제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팩트고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물론 당연히 부도덕적인 일은 욕해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부도덕적이지 않을까 하는 망상만으로, 나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망상만으로, 그냥 욕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비난의 대자보를 붙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관종짓 하지 말든가 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해버리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부정적 경험 뒤에는 보상심리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한 번이라도 먹는 순간 칭찬은 비난의 완충제 역할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칭찬과 인정이 삶의 위협이 아니라 비난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 입고 와서 안 하고 싶어도 엄청나게 많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고서야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질타의 경험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최소한 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도파민의 역지는 둘째치고 관심의 구조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누구라도 비난에 쫓기고 칭찬을 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이고 마음이 지친 그 인간이 최종적으로 듣게 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심 잃었다. 제가 제목에서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플루언서, 유명인은 정말 매력적인 칭호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너도 나도 원하는 칭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유명인은 반드시 결말에 이를 때 삶을 놓아버릴 정도로 강렬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초입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고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훗날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고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중세 마녀 사냥이 우습게 다뤄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부정적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이 천하의 몹쓸 놈들인가요? 아니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가끔 악플을 써봤고 익명으로 거친 의견을 남겨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어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끼리 상사의 뒷담화를 할 때 상사의 태도를 꼼꼼히 검증하고 상사의 의중을 정말 하나하나 다 이해해주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뒷담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야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우리는 실수 덩어리고 인간입니다. 때로는 남 탓도 좀 하고 남 욕도 하면서 결속도 다지고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죠.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래요. 사람들은 사실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큰 결심 없이 그저 별 생각 없이 딸깍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던 누군가는 속 시원히 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빡빡한 세상에서 마음 복잡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유명인도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진실을 압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흔히 악플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사람을 사회부적응자나 인간 쓰레기로 묘사하곤 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해도 부족하고 성찰도 부족한 겁니다.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묘사죠. 저는 압니다. 때로는 가짜뉴스에 속고 분노의 치밀어 의견을 다는 사람도 에이스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귀여운 멍멍이 영상에 웃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압니다. 인스타 릴스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편견에 찌든 의견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친구와 가족 그 너머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압니다. 그게 당신이고 저라는 진실을 압니다. 이건 옹호도 아니고 과장도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며 10중 8구 잘 몰라서 그랬다는 팩트를 알아서 그래요. 똥글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뻘글을 당사자가 직접 보고 슬퍼한다는 팩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어렴풋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면, 진짜 이해했으면 절대로 안 올렸을 사람들입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별 생각 없이 딸깍한 사람을 다 감옥에 잡아넣어야 합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하나요? 익명 커뮤니티를 다 없애야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대안책은 되겠지만 악플 피해자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해결책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나 자유로움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익명의 커뮤니티가 이상적이지 않기는 해도 누군가에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뭡니까? 구조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건 핵폭탄 발사 버튼이 누구나 인터넷으로 클릭할 수 있게 올라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대부분의 나쁜 일은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놓는 게 정상인데 제재는커녕 문제를 더 키우도록 내버려 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원가입도 안 하고 익명으로 쓴 뻘글을 제3자 누구에게나 노출시키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명으로 올라오는 글들은 그 속성을 고려해 절대로 검색이 안 되게끔 해야 한다 믿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쓴 글은 영구히 기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휘발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냥 머스트 비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건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표출한 익명러들을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익명으로 작성된 사적인 의견이 공적인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백 명 앞에서 상사욕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예훼손이지만 술자리에서 뒷담 좀 했다고 경찰을 불러서는 안 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익명으로 거칠고 솔직한 의견을 남기는 사람들이 악동이 될 수는 있어도 인간 말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진실이 아니니까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인식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아이빠노 하고 작정한 사람들만 개방된 장소에서 악플을 달도록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애당초 다 알면서도 이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러는 분은 오히려 유쾌한 사람들이에요. 모더니스트고 실존주의자죠. 하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미개한 조상들이라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고 알았으면 합니다. 무지를 없애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왜냐? 저 욕먹기 싫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욕먹는 것도 싫고,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거 말고도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당한 일에, 화낼 만한 일에 욕하고 분노하고 비판했으면 합니다. 별 문제 없는 개개인의 허물은 좀 이해하고 품어주고 무시했으면 합니다. 되게 나쁜 일 한 거 아니면, 확실한 오피셜이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의심하고 비아냥대고 맙시다. 웬만하면 대자보를 붙이지는 맙시다.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야 여러분이 아주 쬐끔만 참아주시면, 아주 쬐끔만 현명하게 행동하시면 압도적인 개이득으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특정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요. 시국도 시국이라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세종대왕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반드시 하야하라는 시위가 열릴 겁니다. 성종, 숙종, 영조, 정조 그 누가 봐도 욕을 왕창 먹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대체 어떤 성군이 이런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제가 하고픈 말이 이겁니다. 당연히 욕먹을 일은 욕먹어야 해요. 그치만 웬만한 일이 아니면 뒤에서 씹읍시다. 그래야 우리한테 좋으니까요. 그래야 우리 사는 세상에 정말 순수하게 웃음을 전하는 개그맨이 쏟아져 나오고, 발전된 기술, 재밌는 콘텐츠, 아름다운 예술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순수하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라면 너도 나도 도전하고 노력하고 나서고 이름을 알리려고 안달이 날 겁니다. 작은 실수를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세상이라면 모두가 더 착하고 선하고 나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바뀌겠냐. 그래요. 원래는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가지는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딸깍 한 번으로 대자보를 쓰는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농담이나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로 당신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